여러분이 지금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휴대폰으로 결제 내역이 전송되고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그 결제 내역이 국가의 승인을 실시간으로 거쳐야 하는 데이터였다면 어떨 것 같나요? 분명 내 통장에서 나간 내 돈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정해준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해진 기간 안에만 사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미 오고 있죠. 이건 공상과학 영화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가동 중인 프로젝트 한강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름은 참 부드럽고 듣기 좋을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우리가 믿어온 돈의 개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입니다. 프로젝트 한강은 단순히 종이 돈을 숫자로 바꾸는 사업이 아니며 중앙은행이 화폐에 코드를 심어 지능을 부여하는 거대한 실험입니다. 핵심은 은행 예금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는 예금 토큰 시스템인 것이죠. 이제 돈은 스스로 용도와 목적을 판단하는 프로그래밍 데이터가 됩니다. 왜 지금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결제 수수료의 절감이라고 하지만 사실 본질은 통화정책의 직접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이죠.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가가 여러분의 지갑에 즉각 개입이 가능하다는 뜻이며 기존 화폐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설계자들의 마지막 승부수인 것입니다. 2026년 3월 프로젝트 한강은 운명의 2단계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참여은행은 9개로 늘어났고 일반 시민 10만 명이 실험에 투입되었고 약 110조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이미 예금 토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마트, 서점에서의 결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중앙 서버에 기록되고 관리가 됩니다. 세계 최초로 국가 예산의 25%를 디지털화하려는 로드맵이 가동 중인 셈이죠. 전기차 충전 보조금부터 청년 지원금까지 이미 코드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편리함이라는 이름 뒤에 사용처 제한과 유통기한이라는 통제가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근데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개인의 경제적 익명성은 완벽히 사라지게 되는 시스템이죠. 시스템이 당신의 돈을 프로그래밍하기 전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부의 주권이 이동하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보통 돈이라고 하면 내가 정당한 노동으로 번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남으면 저축하는 자유의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는 순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그 자유로운 화폐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한국은행은 지금의 현금 시스템을 놔두고 이런 복잡한 실험을 시작한 걸까요? 단순히 기술이 발전해서 결제를 편하게 만들려는 의도일까요? 아니면 현재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이 마주한 리스크가 한계에 도달한 걸까요?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실험이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서점에서 책을 살 때 쓰게 될 디지털 돈을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꼬리표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 꼬리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프로젝트가 가속화되는지 그 내막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갑 속의 종이 실물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앙 서버에 기록된 코드에 우리의 생존을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뜻이죠. 한국은행이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화한 이 실험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국가가 집행하는 연간 약 110조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를 예금 토큰이라는 생소한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전처럼 은행 통장에 숫자가 찍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기존의 은행 예금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었고 그 돈을 어디에 쓰든 누구도 간섭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프로젝트 한강에서 다루는 CBDC는 다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화폐 자체가 지능을 가진 프로그래밍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이 돈은 교육비로만 쓰라고 사전에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전기차 충전에만 쓰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죠. 당신은 그 돈을 다른 용도로는 단 1원도 쓸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과거 2024년에 이미 우리나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험했던 사례를 기억하시나요? 복지 포인트를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는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제약 조건을 화폐의 유전자 자체에 아예 심어버리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비단 한국만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유럽중앙은행도 디지털 유로를 준비하며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진짜 목적은 자금 흐름의 완벽한 가시화에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국가가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주머니에 머무는지까지 완벽히 파악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현금을 없애려 할까요? 왜 디지털 코드로 갈아타려는 걸까요? 우리가 아침에 어떤 샌드위치를 사 먹었는지 국가가 왜 그렇게 알고 싶어 할까요?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까지 왜 자세히 감시하려는 걸까요? 이건 편리함과 기술의 단순한 진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경제적 익명성이라는 권리를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스템에 의해 우리의 자유가 통제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왜 이토록 돈의 투명성에 집착하는 걸까요? 단순히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정의로운 목적 때문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여러분이 아셔야 할 반전의 지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CBDC가 도입되면 결제가 빨라질 거라고 믿고 있으며 수수료가 줄어들어 생활이 편리해질 거라고만 생각하죠. 하지만 시스템 설계자들이 설계도에 그려넣은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편리함이 아니라 통화 정책의 즉각적인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이후 효과가 늦게 나타납니다. 우리 지갑에 영향을 주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구조인 거죠. 전달 경로가 너무 복잡하고 중간에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한강이 완성된 세상은 근본부터가 다르게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중앙은행이 본부 서버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화폐의 이동이 통제 가능하죠. 여러분 지갑에 들어있는 예금 토큰의 가치를 실시간으로 강제 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국가가 강제로 돈을 풀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돈의 유통기한 코드를 삽입하면 그만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이 돈의 50%를 소비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명령입니다. 시스템에서 자동 소멸하도록 코드를 짜버리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국가가 정책적 목적을 위해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소비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내 노동의 대가로 얻은 내 돈인데 왜 국가가 유효기간을 정하는 걸까요? 용도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사유재산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잠시 빌려준 디지털 이용권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실제로 국제결제은행인 BIS의 내부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CBDC는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교한 도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주권을 시스템에 귀속시키겠다는 해석인 것이죠. 결국 프로젝트 한강의 실체는 단순히 종이 지폐를 바꾸는 작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권을 통제 시스템 안으로 통합시키려는 거대한 재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왜 2026년 지금 전 세계가 디지털 화폐의 사활을 거는지 아시나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유지해온 종이 돈 시스템이 수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부채 주도형 경제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불어난 부채 위기를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화폐 가치의 폭락을 막기 위해 설계자들은 새로운 질서가 절실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해결책이 바로 프로그램이 가능한 통제 화폐입니다. 국가는 이제 거시적인 지표를 관리하는 대신 여러분의 소비 데이터를 직접 관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붙는 세금을 실시간으로 차등 적용할 수도 있고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페널티를 돈 자체에 입력할 수도 있죠. 이제 부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모으는 대상이 아니라 시스템이 정해준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흐르는 데이터 조각이 됩니다. 분명 내 통장에 있는 내 돈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클릭 한 번에 결제 거부 메시지가 뜰 수 있는 세상입니다. 2026년 발표된 글로벌 금융 전략 보고서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CBDC가 향후 개인의 탄소 배출량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사회적 신용 점수와 직접 연결될 수도 있고 착하고 도덕적인 소비를 하면 가치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눈밖에 나는 소비를 하면 가치가 깎이게 되고 결제가 제한될 수도 있으며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프로젝트 한강이 지향하는 정교한 관리 사회의 실제 밑그림입니다. 이제 설계자들에게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가 아니라
시스템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통제되어야 할 데이터 유닛일 뿐입니다. 우리가 편리함과 박탈감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그들은 움직였고 화폐의 정의를 자유의 도구에서 관리의 수단으로 계속 변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결국 프로젝트 한강은 단순히 지폐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앱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사소한 변화도 아닙니다. 현금이라는 화폐가 가졌던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는 사건입니다. 익명성과 사유권이 증발하고 생존권이 중앙 서버에 직결되는 순간입니다. 국가가 당신의 결제 데이터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당장 오늘 저녁 식사조차 해결할 수 없는 세상에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설계자들이 준비한 새로운 금융 질서의 민낯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시스템의 설계도를 미리 읽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틈새가 존재합니다. 이제 숫자로만 찍히는 은행 잔고와 모니터 속의 데이터는 더 이상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시스템 설계자가 건드릴 수 없는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코드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실물 권리와 대체 자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통제하는 코드를 사용하되 꼭 경계하십시오. 전 세계 시장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진짜 자산의 에너지를 분산해야 합니다. 1997년 우리는 나라의 부도를 막기 위해 금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스템 밖의 금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서버 속 데이터는 순식간에 변조될 수 있고 코드는 정책에 따라 언제든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손에 쥔 실물의 가치는 다르며 세상을 읽는 통찰력은 그 누구도 클릭 한 번으로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국가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숨쉬는 대상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의 설계도를 역으로 이용하여 불을 선점하시겠습니까? 조만간 당신의 지갑 속에 들어올 그 편리한 디지털 코드를 보십시오. 그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목줄일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을지도 모릅니다. 시스템이 당신의 모든 경제활동을 프로그래밍하기 전에 움직이십시오. 당신이 먼저 당신의 부와 인생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생존 포트폴리오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산 재편 전략은 이어지는 본편 영상에서 데이터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